이게 뭐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줘야 하지? 이런 고민들 때문에 밤잠 못 이루신 부모님들 꽤 많으실 거예요. 틱 증상은 아이가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이 부족해서 못 고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신경 회로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박미연 선생님과 함께 틱장의 아이, 부모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반응이 하지마, 참아봐 이런 말인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네, 틱은 아이가 의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내 안의 신경회로 쉽게 말하면 움직임의 필터 역할을 하는 기저액이 과활성화되면서 억제되어야 할 신호들이 그냥 밖으로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도 본인이 왜 이러는지 모른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 상황에서 하지마라는 지적을 받으면 아이 뇌가 더 긴장하고 오히려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틱 행동을 지적하는 것보다 그 직전의 느낌에 공감해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요? 틱이 나오기 직전에 아이는 몸 어딘가에서 불편한 감각을 느껴요. 이걸 전조 감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목이 간질간질해? 에너지가 막 차오르는 느낌이야? 그 느낌이 들 때 우리 같이 연습했던 반대 동작 한번 해볼까?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엄마 아빠가 이해해 주는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 되는 느낌에 집중하는 거네요. 정확해요.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반대 동작을 통한 조절에 성공했을 때 꼭 이렇게 말해주세요. 우와, 정말 잘 해냈어. 네 뇌가 점점 튼튼해지고 있어. 부모님의 인정 한마디는 치료실의 10번의 훈련보다 강력한 뇌 재배선의 동력이 됩니다. 네, 선생님, 부모님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는 게임할 때는 오히려 틱을 안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게임에 강하게 집중하면 뇌 억제의 회로가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일시적으로 틱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게임이 오히려 도움이 되나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걸까요? 문제는 그 이후에요. 게임을 끄는 순간 그동안 눌려왔던 신호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반동 효과가 생겨요. 끄고 나서 오히려 증상이 훨씬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멍하니 TV를 볼 때는요? 그건 반대 상황이에요. 내가 너무 이완된 상태가 되면 억제 기능이 느슨해지면서 걸러져야 할 신호들이 그냥 다 나와버려요. 내가 너무 흥분해도 너무 멍해도 틱에는 좋지 않은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스마트폰 게임 영상은 일단 줄여주시고요. 대신 블록 쌓기, 보드게임, 조립 장난감처럼 아이가 직접 손으로 움직이며 참여하는 활동으로 채워주세요. 뇌를 적절히 깨워주는 능동적인 자극이 필요합니다. 네. 선생님, 부모님들이 틱이 안타까워서 아이에게 뭐든 맞춰주려고 하시잖아요. 수면 시간도 유동적으로 하고, 식사도 아이 원하는 대로 하고요. 이게 괜찮은 걸까요? 그 마음은 정말 이해하지만 사실 반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틱이 있는 아이들은 뇌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오히려 규칙적인 일상이 아이 뇌에 지금 안전하다는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불규칙적인 게 오히려 뇌에 부담이 된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매일 같은 시간에 먹고 놀고 잠드는 것, 이게 아이의 뇌에 안전 가이드레일을 깔아주는 거예요. 특히 수면이 정말 중요한데요. 잠을 자는 동안 뇌의 도파민 수용체가 안정되거든요. 틱 증상과 도파민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수면 하나만 잘 잡아도 증상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완전히 차단해 주려고 모든 걸 맞춰주는 건요? 그건 오히려 역효과예요. 살면서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지켜야 할 기본 규칙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게 아이를 위한 진짜 배려입니다. 네. 선생님, 틱이 있으면 운동 많이 시키면 좋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맞는 걸까요? 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절반만 맞아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뇌 억제 회로를 직접 단련시켜주고 도파민도 자연스럽게 안정적으로 분비되게 해줘요. 그래서 운동 자체는 정말 좋은데요. 그럼 어떤 운동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이 체력을 넘는 과한 운동이에요. 몸이 지치면 신경에 과부하가 오면서 오히려 튀기 심해질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한쪽 몸만 집중적으로 쓰는 운동이에요. 축구, 태권도 같은 것들이요. 그러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몸을 전체로 균형 있게 쓰는 활동이 좋습니다. 놀이터에서 매달리기, 그네 타기, 수영, 클라이밍 같은 거요. 그리고 정교하게 손을 쓰는 활동, 예를 들어서 클레이 만들거나 퍼즐 같은 것도 뇌 억제 기능을 건강하게 키워주는 데 도움이 돼요. 네, 그러니까 운동의 종류와 양 둘 다 신경 써야 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아이가 땀 흘리고 해냈다는 기쁨을 자주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성취감이 자존감도, 식 증상도 함께 나아지게 해줄 거예요. 네. 선생님, 오늘 정말 핵심만 콕콕 집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보신 부모님들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틱은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닙니다. 아이의 예민하고 섬세한 뇌가 보내는 신호예요. 부모님이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아이의 뇌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실 때 아이는 비로소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4가지, 내일부터 하나씩만 시작해보세요. 오늘 박미연 선생님과 함께 살펴본 4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하지마 대신 아이의 느낌에 공감하기. 둘, 스마트폰, 게임, TV, 지금 당장 줄이기. 셋, 수면과 생활 리듬 흔들리지 않게 지키기. 넷, 균형 잡힌 신체 활동으로 뇌 단련하기. 아이 곁에서 매일 애쓰고 계신 부모님 정말 수고 많으세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 또 만날게요.